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0.48%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 시장은 0.7%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신고가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날 지표 발표가 양호하게 좀 나왔습니다. 예상치만큼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일단 물가 지표가 예상치로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남은 부분들은 FOMC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로 따져보게 되면 뭐 6에서 7회 정도까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마 이 파월의 이 내년도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정도의 금리 인하는 진행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전히 고용 쪽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물가 지표도 목표로 했던 2%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매파적인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 FOMC만 잘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산타랠리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산타랠리보다는 연초에 대한 연초 랠리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연말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항상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잖아요. 일단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들은 나쁜 그런 부분들보다는 긍정적인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연초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일단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수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죠. 뭐 나스닥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에요. 긍정적인 흐름들이지만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 같은 이번 주 목요일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어요.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니까 상단 영역은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동시만기 이후에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 자리 때는 어느 정도 저항 자리 때 저항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2550p 요 구간에서는 일단은 저항 자리대로 좀 인식을 하자. 그리고 동시만기 이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수에 대한 상단 자리대를 2600포인트를 일단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동시만기 이후에도 흐름들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50포인트 대 근방으로 좀 가게 된다라면 템포 조절을 할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종목별로 비중을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이 좀 과하게 높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덜어내고 다시 뭐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는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수는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섹터별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 소외를 좀 받았었던 그런 기업들이 좀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뭐 어부 반도체라든가 뭐 고영이라든가 미래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뭐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최근 들어 또 강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대상 홀딩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해양금속이라든가 뭐 테마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많이 크게 좀 상승을 했었던 종목군들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적게 올랐던, 즉 소외를 좀 받았었던 섹터들이나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과 소외 섹터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바닥권역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HPSP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좀 많이 올랐었죠.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좀 제법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를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못 올랐었던 뭐 네페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어요. 즉 내내 소외를 좀 받았었죠. 1년 내내 소외를 받았던 섹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테마성의 흐름들도 같은 경우도 일단 순환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어제도 오후장에 좀 보게 되면 어,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양도세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러다가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또 검토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 개선의 역할에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매도 물량을 출회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장중에 좀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좀 보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양도세를 상향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안 해도 되니까 좋은 거고, 상향 조정하니까 그 10억 기준으로 맞췄던 그 이외의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매물 출회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예전 계속적으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상향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들은 일단 미리미리 조금 체크를 해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이 아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자체가 바닥권역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밀려 내려왔다가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바닥을 좀 탈출하려고 하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뭐 섹터별로 보게 되면 뭐 공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있어요. 공기업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뭐 원자력 쪽에 뭐 한전 KPS라든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바닥을 좀 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잠깐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만들고 있죠. 기고 있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한전 KPS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라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뭐 이들 쪽으로도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즉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고, 테마성의 종목군들은 이격이 좀 과하게 벌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테마성으로 보게 된다라면 STO 관련주들이라든가 가상화폐 관련주들 뭐 이런 쪽에
종목들이 좀 이격이 벌어져 있죠. 이격이 좁히고 난 이후에는 다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로봇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흐름들은 좀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 쪽이라든가 로봇 이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제약주들 그리고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숨고르기가 좀 나오겠죠. HBM 올라갔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하나 보게 된다라면 온디바이스 AI 올라갔고요. 어제는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그럼 못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이런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제약주들이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신고가죠. 믿고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을 거니까 축하드리고 대응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동시만기도 있고 FOMC도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리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을 해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좋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지수가 좀 제법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과하게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 조절이라든가 타이밍 조절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관심 종목도 하고 올려드리고 있고 좋은 종목군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